기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살면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겠죠. 정밀해요. 그래서 모든 걸 숫자로.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요. 죽을 때까지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정직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러면 단순 단아 단심 속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 의미 부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세 개의 단어고요. 제가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상품, 내가 팔고 싶은 것과 어떤 연결성을 지을 것이냐. 그래서 단아에는 평양냉면은 우리 고유의 멋을 지켜나가는 걸 담았고요. 단순에는 난 오직 이 하나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경영 이념을 만들고요. 비전, 철학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서간면옥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리해 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요. 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얘가 내 피와 뼈가 돼서 돌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걔가 내 음식에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상호는 이런 스토리에서 따왔습니다 하는 상호에 대한 네이밍 스토리도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다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네이밍 스토리도 만들고 또 그 스토리 속에는 다양한 그걸 표현하는 이미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나는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 나는 오직 평양냉면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메뉴로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도도 나오고 그 메뉴 구성도를 가지고 제가 가르쳐준 메뉴 구성 이론에 의해서 메뉴 체계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아이를 시그니처로 할지도 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타일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왜? 기왕이면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도,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마커블 해야 된다. USP, 유니크 해야 된다. 다른 이와 똑같은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뉴에 대한 스토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뉴도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역사의 근거, 또는 이게 뭐 영양학적일 수도 있고요. 심리학적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근거든 그냥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미 어딘가에서 검증된 이야기를 가지고 내 서관 면상이라는 메뉴를 만들었다면 그 메뉴에 대한 스토리도,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서관 면상을 어떻게 나는 구성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메뉴에 대한 구체적인 또 구성안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평양냉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메뉴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어복쟁반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개발하고.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개발한다는 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상품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걸로 다짐을 하는 거고, 전문성을 높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골동냉면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컨셉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로 압축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보통은
철학이라고 해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얘기를 소비자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뭐 표현해 줄 수 있지만 그 매장 안에서 단방에 1, 2, 3, 빵! 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짧은 문구가 3개 정도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또 7가지씩 되면 이게 머리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강점은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한라산 아래 천마을에서 기른 메밀. 왜? 대한민국의 모든 메밀의 90%가 제주도에서 나니까. 그 한라산 아래 천마을이라는 농가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계약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냉면집을 이렇게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요. 다 냉면에서 쓰는 메밀은 다 중국산 써요. 왜? 원가도 싸죠. 국산이 2배가 비싸요. 하지만 뭐죠? 가치, 철학 이런 걸 만들어내요. 두 번째 뭡니까? 이건 이제 평양냉면의 구성 요소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면은 뭐에 집중한다라는 걸 소비자에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의 메밀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소 말이 전부 제주도에 가서 왜? 보여주니까. 개소 말 돼지 쥐새끼 고양이 새끼 다 가더라고요. 왜? 최초니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메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쟁점들이 쓰는 메밀이 뭐고 우리나라의 메밀은 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봉평 메밀이 우리나라 최고의 메밀인 줄 알아요. 봉평에서 메밀이 거의 안 나요. 봉평 메밀은 제주 메밀 사다가 브랜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평도 잘한 거죠, 사실. 자, 두 번째. 그걸 매일 오전 맷돌로 직접 재분한다. 사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거기다 재분기를 놓고 소비자에게 내가 직접 그걸 최상의 메밀을 가져다 내가 직접 갈아서 쓴다. 세 번째 뭐죠? 육수. 육수는 도축한 지 3일 이내에 초신선. 이때 초신선이라는 단어도 이때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그 고기하는 애들이 초신선이라는 단어 써가지고 또 한참 깨진 적이 있죠. 과연 그게 제일 좋은 고기냐 이런 얘기. 어쨌든 소비자들에겐 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언제 도축했는지 도축 증명서도 붙이고 뭐 근데 그런 걸 매장에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식재료 스토리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레시피로 이렇게 다 레시피 구현 기물 그죠? 메뉴부 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강생이 이걸 그대로 이런 체계로 자기 걸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수업 끝나면 제가 PDF로 나눠 드릴게요.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리플렛.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 소개서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 수업을 듣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몇 기죠? 언제 개강했죠? 몇 월에 개강했어요? 네? 1월 맞아요. 1월이에요. 1월에 와서 수업을 듣고 이걸 만들어서 실제로 리뉴얼 한 게 몇 월이에요? 거의 3개월 만에 다 했어요. 3개월 만에.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수업을 다 했어요. 이것도 내가 20 몇 기부터 계속 다 보여주고 수업 시간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말없이 한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건 집에 갔더니 이 리플렛이 있는데 이 리플렛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응? 디자인까지 입혔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책자로 만든 겁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 송기원. 이때 이제 상호도 바꾼 거야. 전태
물어보더라고요. 상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호도 바꾼 거예요. 송기원 진주냉면으로 바꾼 게 이때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여기도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안정, 신뢰, 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한 그릇으로 맛보는 전통의 향연. 하고 이 밑에 뭐가 있겠어요? 브랜드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육수의 이미지를 뭐라고 했어요? 자주색 육수 냉면. 이 진주냉면의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다 갖고 왔죠? 17세기 초반에 조선의 장유라는 책에서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 다 뒤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제 이런 아이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혜택받은 거죠. 같은 냉면 계열이니까 훨씬 더.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든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이 문제겠죠. 시간과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미 틀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의 핵심은 뭐예요? 아까 저기는 평양냉면이었지만 여기는 진주냉면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진주냉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걸 다 하나하나 텍스트로 여러분이 자기 거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주냉면을 두 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냉면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자꾸 평양냉면이 최고라고 해요. 뭔 소리요? 진주냉면이 더 오리지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현대적 시각의 새로움이라는 감동을 소중한 당신께 전합니다. 라고 하고 또 이 진주냉면을 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고 이 뛰어나고 우수한 진주냉면을 내가 이제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과 현대적인 소비자 니즈를 결합해서 여러분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주냉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30년 철학이 담긴 장인. 왜? 하여튼 자기가 가장 강점이 이거잖아요. 이걸 드러내야죠. 왜? 최초야. 진주냉면은 내가 그 역사적인 진주냉면을 진주에다 뿌리 내리게 한 게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까 내가 세 가지 약속처럼 세 가지 고집처럼 여기도 네 가지의 집념이라는 표현으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주도 메밀을 쓴다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육전도 툭불 중에서도 무슨 급이라고 했죠? 넘버 9급으로. 왜? 대한민국에서 육전을 한우 넘버 9으로 만드는 정신병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네. 이거예요, 바로. 왜?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겠다. 비싼 걸로 왜? 예. 싼 거는 다른 집 가서 드셔도 됩니다. 최고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건 제가 아마 나중에 요즘 제가 이제 사실은 하츠나임의 기회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 얘기를 좀 해드릴 시점이 오는데 이 친구가 기헤이 집안에 8대째 기헤이 집안에 쌀가게 친구가 미국 갔다 와서 자신의 미션을 정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일본 최상위 10%만을 위한 쌀을 만들겠다. 그거는 부자들만 먹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쌀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 세계인이 일본 쌀을 먹을 수밖에 전 세계 부자는 전부 일본 쌀만 먹게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만듭니다.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계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정리해 놓죠. 맛있게 먹는 방법. 왜? 내 거는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돼.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응? 제대로 먹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의 내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막 먹고서 뭐라 그러냐? 맛이 있니?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와인을 마실 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디캔팅을 하라 그래요. 아 무슨 술 먹는데 말이 많어. 그냥 먹고 취하면 되는 거지. 근데 디캔팅을 왜 하는 겁니까? 와인을 산소와 결합시키면 더 맛있는 와인이 된다. 네가 그걸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하고 막 디캔팅을 해가지고 부어주면 왠지 그 와인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자들이 일본 애들이 그 수백 년 된 식당에 가면 먹는 방법을 굳이 설명하고 그대로 먹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거 함부로 먹지 마. 제대로 먹어야지. 이건 어쩌보면 철학과 자부심과 자존감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냥 뭐 폼 내려고 이렇게 먹으세요 저렇게 먹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개념, 그런 컨셉이 없는 집은 절대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안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뭐 세계까지 나오면 너무 좀 거창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가 여러분을 인정하고요. 여러분 집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뉴 이름을 싹 다 바꿉니다. 기존에 그냥 진주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이런 용어 자체를 싸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뭐라고 돼 있죠? 순종 1800년. 이게 냉면의 이름이에요. 메뉴 브랜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냉면 같아요? 그냥 물냉면이겠지.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논계 1593이에요. 이건 뭐죠? 비빔냉면이겠죠. 이건 뭐죠? 네. 송기원 1997이래요. 이건 뭘까요? 응? 네. 이건 섞음냉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반, 비빔반을 해서 자기만의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붙인 메뉴도 만들었어요. 어때요? 절대로 남이 쓴 메뉴명은 그대로 안 썼죠. 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그동안 육전이라 그랬는데 우전이라고 이것도 바꾼 거예요. 남과 같고 싶지 않다는 의지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요소들까지 다 가미해서 마지막으로 21세기의 도전. 그러니까 21세기에 새롭게 태어난 조선의 전통 진주냉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PDF로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성함면허 자료는 제 블로그에 그냥 수백 개가 있으니까 또 성함면허뿐만 아니라 좋은 홈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우수한 이번에 대만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가는데 거기도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보면 성공한 기업들은 특히 이제 딘타이포, 그다음에 대만의 1위 외식 기업인 왕핀그룹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들만의 컨셉 스토리들이 아주 많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지금 당장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허접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왜? 초안이 있어야 업데이트 버전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아직 나올 만한 책이 아닌데요. 저는 그냥 내라고 해요. 야, 이 세상에 섹스피어도 처음부터 잘 쓴 거 아니에요. 필사했어, 필사. 남의 거 뺏겨 쓰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네. 그럼 내면 어때요?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시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뼈대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되고 그 초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누구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다는 걸 드리는 거고 여러분 선배 걸 드리는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건 계속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꼭 만드실 거죠? 네. 자, 어쨌든 이거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뭐 보내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가 혼자 다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보고 봐달라고 했죠. 근데 전 하나도 건든 게 없어요. 왜?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건드리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뭐 했던 것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일단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된다면 같이 의논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리고 또 원한다면 팝업 세미나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매장으로 다 가서 그 매장에 대한 걸 본인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상권 분석 온라인 마케팅 옛날에 할 때는 팝업 세미나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을 홍보해 주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또 팝업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가 정리가 되고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게 되고 그죠? 그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다 뭐예요? 발표시키잖아요. 토론 교육, 발표 교육.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냥 수강, 그냥 듣는 걸로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제약이 많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제주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주도에서 오시라고 초청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괜히 가지 못해요.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시간 조율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갔죠. 또 그러니까 저도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뭐 다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제 꼭 필요할 분이 몇 분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코칭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건 또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못 해드리는 걸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몇 분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될 분이.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메뉴에 한번 프로덕트에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이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는데 아무리 광고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매출이 잘 안 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 보면 이게 메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메뉴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있다는 건 또 뭐냐면 내가 그만큼 오랜 시간을 거기다 내가 뭔가 R&D를 했다는 거예요. R&D는 뭐죠? 그 근본을 찾기 위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메뉴가 별로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에 다가오면서 여러분에게 메뉴를 좀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한 이야기는 근간은 제가 쓴 책 중에 외식사업 메뉴 경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 400~500페이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인데 그걸 압축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여기선 아주 개념적인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그게 만약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메뉴 경영론을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걸 3시간 만에 그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상권 수업이든 컨셉 수업이든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씩 또 쪼개서 계속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맛과 사람이 느끼는 맛은 같을까 다를까? 그걸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보고 갈까요? 네, 한번 보고 갈까요?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있나? 여기? 우리 재미삼아 한번 봅시다. 아주 재밌는 영상이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대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영상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미리 빼놨어야 되는. 기타 이렇게 꼭 필요할 때는 없어요. 응? 그걸 내가 rigging our food stand with hidden cameras to see if price actually affects taste. Today we'll be offering, for our next experiment, we're setting up a taste test. We'll be rigging our food stand with hidden cameras to see if price actually affects taste. Today we'll be offering random people on the street 2 different cake choices. Cake number 1 retails for $15, and cake number 2 어차피 소리는 안 들어도 되는 여자인지. $15. 아, 이게 뭐냐면 Cake number 좀 설명을 해드리고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크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든 거고요. 일부러 이제 똑같은 모양까지 하면 구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신에 거기다가 가격표를 다르게 붙입니다. 그리고 맛을 테스팅하는 겁니다. 1 retails for $15, and cake number 2 costs $55. Hey, how's it going? If you happened upon our stand, which cake would you try first? Would you grab a slice of the cheap cake? Or would you splurge on the good stuff? First, the cheap cake. It's a little dry. What are you thinking? Good. Not no frosting. It's dry. Seems like the $15 cake left a bad taste in their mouths. I don't know. I'm kind of disappointed if this is what I'm thinking. What do you think people think of the more expensive cake? It's delicious. Delicious? Yeah. This is the fancy one. Much better. Much better. This is really good there. Well, maybe not. Because there's a twist to this game. Cake 1 and cake 2 are exactly the same. That's right. They're the exact same cake made with the same ingredients in the same oven at the same time. But despite that, our volunteers really thought they were tasting 2 different cakes. I think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on the inside. Yeah. A little bit different. It's moister. Seems like the icing's better. It's a lot tastier, smoother, richer. I just like the frosting on that better. What, Ace one was better. It's more frosting. It tastes like you have a little pudding in it. Yeah, well, way better. So why do their brains think there's a difference? Well, seeing a higher price tag often makes us believe that product is simply better. Much moister. A more expensive 어때요? 근데 이런 실험은 너무 많아서 이 영상만 갖고도 한 10시간은 보여줄 자료가 저한테 차고 넘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세미나 갔을 때 셀돈 키친에 갔을 때 그 강의를 잠깐 해드렸었죠. 사람이 느끼는. 그래서 맛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느끼게 하는 것만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다라고 느끼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맛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제1법칙이 뭐냐면
고가격, 고품질 효과라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뭘 찾죠? 싼 거를 찾아요.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예요. 싼 게 비지떡인지는 알는데 그래서 비싼 걸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인간의 복잡한 이 심리적 효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소비자도 좋고 나도 좋은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낼 것이냐. 맛있는 메뉴라는 표현보다 전 이렇게 쓸게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메뉴. 고객이 만족하는 메뉴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메뉴 매니지먼트, 메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엔 메뉴 매니지먼트라는 학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소비자에서 식당을 하기 위해서 메뉴 매니지먼트라는 거 공부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안 하고 우린 그냥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메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원칙이겠지만 모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뭐라고 돼 있죠? 처음이 뭐예요? 메뉴를 만들려면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래요?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계획만 하는데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계획한 대로 개발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죠? 끊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팔고 있는 메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이제 메뉴를 기획하고 개발했다면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될까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한번 먹여보는 거예요. 메뉴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떠니? 맛있니? 맛없니? 라고만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때도 메뉴 평가는 양식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어요. 그건 저 집 걸 평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걸 평가해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네가 메뉴를 만들 땐 이런 걸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메뉴를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니래요. 이거 이 돈 주고 안 사 먹겠대요. 그럼 뭐 그렇다고 안 팔아요? 팔아보는 거예요. 또. A/B 테스트. 메뉴 하나를 한번 슬쩍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도 해보는 거예요. 만족도를 보는 거죠. 그죠? 네. 자, 평가를 거쳐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번 판매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식재료, 조리, 그다음에 메뉴를 판매. 이 제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메뉴를 조리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로 할 건지, 테이블 서비스로 할 건지, 반 셀프 서비스로 할 건지, 풀 서비스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제공하는 방식들이 또 존재해요. 그럼 이걸 내가 풀 서비스로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가 장점이고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셀프가 무조건 좋은 것 같죠? 셀프로 하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예, 또 메뉴가 맛있다라고 느낄 기회를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왜? 손님이 알아서 먹으니까 뭐야? 지가 상상을 하는 거야. 먹는 방법도 설명도 안 해줘. 뭐가 좋다는 것도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그냥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대신에 뭐가 좋죠?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욕심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원가를 절감하면 소비자가 좋은가요? 그럼 너만 좋은 거야. 소비자는 나쁜 거야. 그럼 소비자한테 뭘 줄래요? 그래서 그 절감한 걸 더 좋은 퀄리티의 메뉴로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스테이크를 셀프로 먹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저런 데 가면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먹으려면 5만 원씩 내는데 거기 가면 2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성비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끼나리.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스테이크를 저렇게 셀프로 팔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카피했던 애들이 다 망하죠. 왜? 헛다리 짚은 거죠. 소비자가 만족하는 요소는 다 빼버리고 자기 좋은 것만 접목시키니까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99.99%가 다 망합니다. 왜?
원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방식까지 연구가 다 끝나면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왜? 팔아보면 뭐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와요. 뭐로 데이터가 나와요? 판매량도 나오고 또 세심한 사람은 만족도도 측정을 해요. 이게 데이터로 그걸 뭐라 하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뉴 평가는 판매하기 전에 뭐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다면 가상으로 판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어디선가 그걸 판매해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냥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냥 팔아보는 거예요. 계절 메뉴로. 그래서 아니면 없애고. 인기 좋으면 정식 메뉴로 출시하고. 이게 메뉴 평가.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죠? 팔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로 나오고 누가 먹는지, 왜 먹는지, 만족했는지, 언제 주로 먹는지, 어디서 많이 팔리는지, 누가 많이 사 먹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 평가와 메뉴를 팔고 나서 이루어지는 메뉴 엔지니어링, 메뉴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오래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반짝했다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안 해요. 메뉴 평가도 안 하고 메뉴 분석도 안 하고. 왜? 이걸 하게 되면 뭘 알 수가 있겠죠? 아, 이 메뉴가 이제 뜨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메뉴 분석을 매달 해보면 이 메뉴 되게 잘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가 안 나가요. 그건 뭐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었거나 트렌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그거에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났거나 뭔가 신메뉴로 얘가 대체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뚝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골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99.999% 경쟁자가 카피해서 바로 여러분의 목줄을 죄러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기화로 해서 내가 빵 뜰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유행이 되면 그 원조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저 집이 원조래. 그럼 오히려 그걸 노이즈로 이용해서 내가 더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원조라는 걸 입증한 적도 없고 입증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난 열심히만.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시장을 싹 쓸어서 나까지 같이 끌고 황천길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롱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메뉴가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메뉴를 개발해야 되는지가 이 프로세스 안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그 사이에 제가 중간에 삐짓고 두 가지를 넣었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메뉴가 평가가 끝나서 팔기 전에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메뉴북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 메뉴북 디자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얘를 맛있게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메뉴에 브랜딩도 해야 되고 메뉴에 스타일링도 잡아야 되고 테이블 스타일링도 잡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센터피스도 동원해야 되고 수많은 이 메뉴를 맛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여기서 결정돼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메뉴북 전문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죠? 그냥 디자이너들이 해요. 근데 이 메뉴북 디자인은 또 다른 이론이 필요해요. 다른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것과 완전히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건 하려고 하지 않죠. 왜? 뭐 돈이 된다거나 이게 엄청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가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메뉴북 디자인만 잘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럼 난 메뉴북만 디자인해주는 디자이너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메뉴북 하나 디자인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저런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은 1,000만 원 아니라 2천만 원이라도 내고 맡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제가 20년 전에 식당 할 때 메뉴북 디자인에만 300만 원을 줬어요. 20년 전에. 메뉴북 디자인에만. 사진 한 컷 찍는데 2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메뉴북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씩 투자했어요. 왜? 걔 1,000만 원 투자하면 걔가 1억을 벌어주는데 안 할래요? 근데 그걸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저를 도와줬던 사람은 일본에서 그걸 배운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메뉴북 디자인을 해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망한 거죠. 물론 그분의 잘못도 있어요. 그걸 브랜딩을 했으면 대박이 났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대기업들만 해도 식당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가 하나 쑥 올라와 있어요. 고객 만족도를 평가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객들을 체크리스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 식당이 될지 안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왜? 나가는 손님의 얼굴과 그 나가는 손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만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날도 얘기했어요. 거기서. 응? 고객의 만족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왔다, 먹었다, 몇 점이냐? 5점이냐, 1점이냐, 3점이냐. 자, 여러분도 생각했지만 3점짜리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보통이니까. 왜? 그 사람은 다른 데도 갈 데가 많은 거예요. 4점 정도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와주면 내가 좋겠죠. 그래야 재방문율이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 5점을 주는 사람은 우리 가게에 왔던 100명 중에 몇 명일까. 이것만 측정해 보세요. 이게 몇 프로쯤 되면 여러분 대박이 나는 집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100%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50%만 돼도 여러분은 초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이 50%가 5점을 주기는 어때요?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되는 집은 그리고 없어요. 근데 어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 측정하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우리 집의 점수가 낮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메뉴의 문제인 건지, 가격의 문제인 건지, 서비스의 문제인 건지, 분위기의 문제인 건지, 그 어떤 문제인 건지가 다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만족도를 측정하다 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여태까지 뭐 했어? 네, 요즘 우리 로얄 생고기가 막 뜨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밀착 경영을 하니까. 그러면 소비자를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소비자가 어디서 만족하고 어디서 불만족하는지를 알면 만족하는 건 어떻게 해요? 더 잘하면 되고 불만족하는 건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하죠?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만족도를 조사해라. 어떻게든 조사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저런 화장실 가면 여러분 일본에 가서 공항에 가면 화장실 나오면 그 앞에 뭔가 버튼 있는 거 보셨어요? 만족도 조사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들어갈 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서 거기 보면 그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누르겠죠. 불만족 누르고 들어갔다 중국에서 못 나올까 봐 무섭죠. 그 누가 붙여놓은 걸까요? 네, 어쨌든 중국에선 너 여기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그죠? 근데 말로만 친절하게 하라 그러면 얘가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뭘 의식해요? 앉아서. 저 사람이 저거 1점 누르면 나 내일 골로 가네? 동기유발 아무도 안 누르지만 그 자체가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한테. 이런 것들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 해요.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쓰는 사람들은 한 번씩 뭐 오지 않나요? 오죠? 뭐가 옵니까? 오늘 어디 점을 이용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별을 몇 개 드릴게요 하고 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할까 안 할까? 난 안 해줘요. 내가 널 그걸 왜 해줘? 나쁜 놈들. 이것까지 하니? 근데 한국 식당에서 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빕스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하면서 여러분은 그걸 느껴야 돼요. 얘네는 메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는구나. 응? 메뉴 프로모션을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배운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무리 가서 커피를 사 먹어도 한 번도 나한테 너 만족했냐고 물어보질 않아. 왜? 걔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뭐가? 이걸 잘하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조차도 메뉴 매니지먼트조차도 공부 안 하고 외식 사업으로 성공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메뉴 매니지먼트. 그걸 우리 한번 재밌게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메뉴 어떻게 만들까? 여기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메뉴의 공통점 두 가지는 뭐냐? 차별성과 대중성입니다. 대중성은 뭘까요? 대체로 다 좋아하는 음식. 차별성은 뭘까요? 하지만 남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이 햄버거를 다 좋아합니다. 대중성이 있죠. 근데 내가 특별해야 내게 팔립니다. 대중적이라고 해서 내가 햄버거 판다고 팔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탕집을 한다고 내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밥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누구나 밥은 다 좋아하고 매일 먹고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근데 밥집으로 성공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츠다이메키가 밥 요리 전문점을 만들면서 컨셉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고기보다 맛있는 밥. 어때요? 밥이 고기보다 맛있대요. 그럼 뭐냐면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잖아요. 자식들 근데 왜 스시보다 맛있는 밥이라고 그래야지 왜 고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밥으로 밥 요리로 그래서 밥에다가도 밥이라고 안 하고 밥 요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밥 요리 전문점. 밥 요리 전문점 1박 2일 특강을 한번 할까? 하츠다이메키만 가지고. 왜냐하면 거길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어때요? 산타 가봤죠? 놀랬죠? 그렇죠? 예.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화면 뭐 없어요? 화면에 뭐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공유해 버렸어요. 권시원 씨가. 응? 권시원 씨가 공유를. 아, 권씨. 공유 씨 다시 공유. 아, 제가요? 네, 고마워요. 나 대신 공유도 해주고. 시원 씨가. 이거 어디 있지? 그 밑에 빨간 거. 내 거 공유돼 있는데? 응? 됐습니다. 한길. 응? 한길.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하고 뭐를 갖춰야 된다? 대중성. 근데 그냥 대중적이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차별성. 그죠? 자,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건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음식인데 그럼 난 대중성이 없는 거네?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회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물회로 대박 낸 집이 있어요. 그죠? 포항에도 있고요. 속초에도 있고요. 사실은 전국에 가보면 지역별로 초대박 물회집은 다 하나씩 있어요. 대중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음식도요. 대중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선수이죠. 그렇죠? 장어가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매우 비대중적일 수 있어요. 이걸 대중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중이란 단어와 내가 말하는 대중성이라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짜 여러분이 선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대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대중성은 저기 대중성 밑에 두 개의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응? 대중성은 뭐하고 뭐를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써 있어요. 네. 이 장어가 특히 대중성이 없는 건 뭐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럼 대중성이 팍 떨어져요. 또 메뉴의 수는 뭐예요?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이 왜 메뉴가 많은 줄 아세요?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대중성 있게 만들려면 뭘 건드리면 된다? 가격과 메뉴의 숫자를 건드리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순댓국 전문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순댓국 전문점 메뉴를 제가 확 줄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만 팔으라 그랬어요. 왜? 그건 하나만으로도 대중성이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하나를 10개처럼 만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아베베라고 하는 도넛 전문점이 있어요. 사실 도넛은 그냥 하나예요. 근데 메뉴의 수를 늘릴 수 있겠죠. 뭘 바꾸는 거죠? 안에 들어간 소스만, 잼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가 돼요?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뭐죠? 대중성이 생기는 거야. 난 단 거 싫어. 난 도넛 안 먹어. 근데 그 안에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녹차가 들어가 있대. 그거는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뭐가? 제주도의 특산 뭐가 들어가 있대.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빵이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대중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비싼 것만 있으면 매우 비대중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을 분산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건 진짜 비싼 거지만 일단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여러 가지 단계로 만드는 뒤에서 다 얘기할 거니까. 이게 대중성이에요. 그래서 대중성은 원래 대중적인 게 아니라 대중성 있게 만드는 실력을 키우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저기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김치찜은 원래 대중적이에요. 근데 김치찜이 13,0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비대중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김치찜,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그럼 뭐야? 일단 이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중성에서 팍 떨어지죠. 근데 그걸 가격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 분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 메뉴 좀 저렴하게 해서 5개는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영역에 그래서 그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 삼성전자, 아이폰 이런 것들도 보면 요즘 아이폰도 옛날에는 버전이 하나였죠. 근데 자꾸 여러 개로 만들죠. 이거 왜 그러죠? 대중성에서 자기가 지니까 마켓쉐어에서 떨어지니까 자꾸 자기는 2등 브랜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삼성은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적으로 애플이 최고인 것 같긴 한데 마켓쉐어 점유율 막 발표하는 거 보면 어떻게 삼성한테 꼭 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플도 가격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죠. 대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명품은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명품은 왜?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오히려 그게 명품은 더 좋은 전략이에요. 대중성이 생기면 명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품으로 버틸 수만 있으면 최고지. 근데 아마 쉽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도 무지하게 걸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뉴 매니지먼트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차별성 만들고 싶죠. 여기 써 있어요, 답이. 첫 번째 뭐죠? 유형. 두 번째 뭐죠? 퀄리티. 특별해지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건들면 돼요. 이걸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어요, 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20개 이상국 점장님께서 그 노친상에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겨먹기 일로 와. 어우, 성공. 맛있다. 왜 우리 너무 다르고